정부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 산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데 사실상 민영화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은 철도공사 출자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철도공사가 30%를 출자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70%는 공적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철도 산업이 국민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금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하지만 철도 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철도 노조위원장.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 이제는 뉴스메이커와 만나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중간에 폐기됐던 민영화 기도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철도를 멈춰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연 국토부의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철도 민영화 기도인지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토부가 내놓은 그 이른바 철도산업 발전 방안,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네. 연기금 70%로 설립되는 별도의 주식회사형 법인에게 운영을 맡기겠다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는 매 연마다 화물 노선을 분리하고 네. 적자선을 분리해서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고요. 네. 신설되는 향후 2017년까지의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골자로 하여서 장기적으로는 철도 지주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내용이 돼서요. 이것은 그 과거 그 철도 산업의 실패를 가져온 영국식 분할 민영화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네. 영국이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민영화했다가 지금은 뭐 철도 요금이 대단히 복잡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철도 노조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다라고 말씀하시고 국토부에서는 철도공사의 지분과 연기금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연기금 자체가 국민연금을 위탁받은 민간회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기금은 그 독자적으로 그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이거는 민영화 수준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수서발 KTX뿐만이 아니라 적자선, 화물선, 신규 노선에 대해서 이른바 민간 개방 또는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자회사, 이게 다 이른바 민영화거든요. 근데 본인들의 계획서에도 그렇게 민간 개방, 민간이 참여하는 자회사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도 민영화에서 가장 돈 되는 핵심이 이제 수서발 KTX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저기 30% 70%라는 지분을 뭐 철도가 30% 갖고 연기금의 70% 개방한다 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나머지는 민간에게 뭐 참여한다는 게 명백하게 들어있는데도. 네, 명확하게 뭐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서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리 뻔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토부. 자, 정부의 논리대로라면요.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별도의 공기업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일단 형식 논리적으로는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려면 고정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중복 투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예. 이게 사실 아까 공기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이거 공기업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아니라고요? 예, 공기업 아니다 이렇게 국토부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럼 순수 민간 기업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위상 자체가 좀 불분명한 회사고요. 네. 이 불분명한 회사를 한 3천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할 경우에는 네. 1천억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비용만 갖고도 수서발 KTX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정쩡한 형태의 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네. 이것을 또 철도에서 분리해서 또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희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건 결국은 철도를 분할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아서 저도 좀 답답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냥 운영하면은 1천억밖에 안 드는데 공기업인지 뭐 위상이 불분명한 그런 자회사를 만들면 3천억이 더 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만드는 게 뭐 자리 더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대체 그 의도 그런 의심도 또 저희가 또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아니면은 이명박 정부에서처럼 뭔가 민간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돈 되는 철도 알짜배기를 민간에게 슬쩍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의도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확인된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정책을 위반을 했거나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어쨌든 이걸 추진했던 분들이 일부는 교체되긴 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국토부 관료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이걸 다 또다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내용도 저희는 뭐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대운하는 포기한다고 해놓고 사대강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6m 이상 파가지고 대운하를 계속 추진하려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철도 민영화 부분도 결국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민영화를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철도노의 주장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겠네요. 예. 자,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돼 운영을 만약 한다면요.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미국 자본이 한국 철도를 잠식하게 될 것이고 되돌릴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을 철도노조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근거 이유는 뭐고 그리고 국토부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추진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 경우에는 한국의 철도를 보호하자는 그 취지가 아닙니다. 네. 한국의 철도가 그 미국 자본의 투자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없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그냥 놔두겠다라고 하는 경과 규정만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미국 자본이 한국 철도 산업에서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네.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의 법인이 설립될 경우에 네. 미국 자본이 우리가 진출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 거부할 수 없고요. 네. 또한 진출을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서 이른바 다수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을 일단 막을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른바 이러한 사실 한미 FTA와 철도 민영화가 결합돼 버리면 네. 한국의 주요한 공공 서비스 장치 산업의 가장 거대한 공공 서비스 장치 산업이 미국 자본의 진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시장 지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있고요. 네. 또한 투자된 미국 자본의 경우에 있어서 내국인 대우를 반드시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레지시라고 하는 영진 방지로 인해서 네. 사실 철도 민영화에 대한 폐해나 미국 자본의 진출에 의해서 이른바 이 수익이 나는 것들을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영국 철도 민영화의 폐해가 났을 때 다시 국유화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저희는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 다시 공공재로 환원시키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FTA 레치 조항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예고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미 이거는 그 FTA 전문가들인 그 한신대 이혜영 교수께서도 이걸 다 확인을 해주셨고요. 네. 다만 국토부는 이 내용까지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현재 국토부의 관료들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 자본이 한국철도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서발 KTX 그쪽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콘소시엄이 됐던 네. 아니면 민간 회사의 일부 주식을 사서 들어오던 어떤 방식이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네. 한신대 이혜영 교수님 말씀으로는 뭐냐면 네. 한류만 갖고 있어도 미국 자본이 내국인 대우와 이 레지 조항이 다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미국이 참여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수서발 KTX가 별도의 철도에서 분리돼서 네. 이른바 법인이 되는 순간 네. 그 가능성은 다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70% 연기금을 순수하게 연기금에서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미국 자본의 철도 산업 침투를 막을 길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수서발 KTX 주식회사 투자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연기금하고 사전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70% 운운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부 발표만 보면은 확정이 돼 있고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예. 저희가 그 기사를 보고서요. 네. 직접 저희들이 지난 7월 26일 날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 국토부가 지난 4월에 네. 정식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실무자가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 왔다가 네. 연금공단의 실무자와 만나서 티타임을 한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자리에서 투자 계획도 없고 네. 투자를 할 경우에도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네. 수익성이 얼마나 나는지를 봐가면서 네. 내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통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국토부의 신강호 과장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네. 이미 이거를 4월에 국토부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과 6월에 국민연금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 네. 그래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철도 발전 방안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게 국민연금의 투자 여부가 4월에 이미 불투명하고 그리고 대단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연기금 투자한다라고 하는 걸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 대국민 사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국민연금 쪽의 생각은 합리적이거든요. 이게 70%나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려면은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연금 쪽의 설명이 맞다. 이게 상식적인 건데 그렇다면은 국토부가 국민연금에서 70%를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것이 아니면 사실 자금을 모두가 다 철도공사에서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공기업 지정이 되고요. 네. 이른바 철도에서의 경쟁 체제를 또 다른 공기업을 4천억씩이나 만들어서 또 다른 공기업을 철도 산업과 똑같이 일하는 그것도 경부선 KTX의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이러한 그것을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하는 건 3천억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사실상 땅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쨌든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거짓말을 한 거고요. 저희들도 최근까지는 몰랐고요. 네. 지난 7월 26일 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님을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게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진짜 정말 깨네요. 그러니까 30% 70%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만약에 연기금이 70% 투자를 안 한다면은 결국은 또 하나의 공기업을 만든다. 아니 저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뭘 새로 하나 더 만든다면서 또 공기업을 만든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국민연금의 허락도 받지 않고 70%를 투자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토부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이거 뭐 그런 지금도 어쨌든 명확하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네. 투자 의사나 이런 게 확정된 거 없다라고 하는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네. 국토부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기금 투자라는 그런 연막을 치고 나중에 연기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꾸기 위해서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여지는 뭐 거의 뭐 진짜 높은 거죠. 그러면 뭐 민영화란 철도노조의 주장이 맞는 거네요. 그걸 자꾸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저희들도 답답한 거죠. 자, 수서발 KTX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다른 분야, 뭐 지역 철도라든지 일반 철도 이런 또 그다음에 뭐 지원 이런 것들도 민간의 참여를 뭐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철도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 철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국토부의 분할 민영화 계획은요. 네. 사실 적자선에 대한 민영화를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신규 노선도 대부분이 다 지방선이고요. 네. 지방선을 어쨌든 더 좋게 개량하는 사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다 지방 철도들인 거죠. 지역 철도, 이른바 이제 경부선 라인이나 호남선 이러한 그 주요한 간선 이외에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민영화가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논리가 적용되고요. 그렇죠. 시장 논리가 적용되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거나 네. 아니면은 선로를 폐쇄하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를 막으려면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서울지하철 9호선의 맥커리에다가 돈을 주듯이 신분당선에 돈을 주듯이 국민 혈세로 민간 자본에게 정부 보조금을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KTX 노선의 수익도 민간이 가져가고 네. 지역 노선의 수익 또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민간 자본이 차지하면서 철도 산업 자체에서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철도 산업 자체가 지역 철도가 다 황폐해지거나 폐쇄되는 결과만 낳게 되는 이러한 거죠. 네. 그 말 되네요. 이제 민간에게 맡긴다면은 적자가 나는 그 지방 철도의 경우에는 노선을 폐쇄하든가 아니면은 값을 올리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손해나는 부분을 국가에서 메꿔주든가. 예, 그렇습니다. 뭐 어느 걸 봐도 이 철도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다 불리한 것들 아니에요. 다 불리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투자한 민간 자본만 어떤 구조가 됐든지 간에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분당선하고 9호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참 문제가 크네. 자, 최근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뭐 공공 의료와 관련해서 공공 부분의 착한 적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를 비롯한 철도 산업의 적자에 대해서는 방만 경영이 뭐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노조에서 말하는 민영화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철도 산업의 적자도 일종의 건강한 적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철도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 부채와 네. 이른바 운영 부채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네. 철도 부채의 경우에 있어서의 건설 부채를 제외하면 네. 운영 부채에서 저희들이 지고 있는 부채는 인천공항철도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억지로 떠맡았습니다. 네. 그게 1조 5천억이었고요. 네. 또 정부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적자선에 대해서요. 네. 그것도 일부만. 네. 근데 그거조차도 현재 수년간 그 보상액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네. 사실상 그 적자도 저희가 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익을 내서 KTX 수익을 내서 네. 정부의 이 철도의 공공서비스 정책인 교차보도 정책으로 네. 그 수익이 안 나는 곳에다 이제 메꾸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저희들이 부채가 발생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네. 이것이 저희들은 뭐 건강한 부채다 아니다가 아니라 네. 정부 교통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떠맡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그 부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 대책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미 철도공사도 그렇고요. 네. 저희 노동조합의 분석에 의해서도 네. 이른바 수익이 나는 그 경부 KTX나 향후 수익이
날까나 예측되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운영할 경우 네. 운영 부채에 대한 해결 계획들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고 네. 그것에 따라서 정부의 교차 보조 정책, 이 철도에 있어서의 적자선 내는 것을 수익이 나는 곳에서 메꾸는 교차 보조 정책을 유지하면서 운영 부채를 계속 없애 나갈 수 있다라는 계획들을 이미 제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이걸 건설부채랑 같이 뭉쳐서 수십조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갚냐. 따라서 이익이 나고 있는 수서발 KTX를 별도로 띄어서 부채 갚는 데다 모두 쓰겠다라는 네. 구조를 그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설부채라는 것은 일종의 그 국민 부담으로 이제 넘겨야 될 그럴 상황인데도 철도공사의 책임으로 계속 호도하고 있다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을 보면은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든 강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어떻게 막을 보관이 있습니까? 저희는 뭐 사회 각계 여론의 이러한 철도 민영화를 함께 막아달라고 하는 좀 호소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또한 뭐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에서 14조 5천억이 들어간 이 국민 혈세로 만들어지는 이 국가의 철도 공공 시스템을 민영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최소한 논의와 판단 속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뤄지길 또한 소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뭔가 논의 기구를 좀 만들어서 철도 발전에 대한 방안을 실제로 좀 한번 전망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4월서부터 이렇게 대화, 협상 이런 요구가 좀 다 거부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월 초에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며칠 뒤에 개최되는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약속이었으니까요. 네. 이런 대통령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약속이 거부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화 요구가 계속 무시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9월 달에 수서발 KTX의 별도 법인을 좀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건 결코 묵고할 수 없다. 그래서 9월 초에 참 추석을 앞둔 그 기간이긴 하지만 철도에서 민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토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강행되면 저희들은 결국은 또 총파업이라고 하는 배수치를 치고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은 이미 입장을 천명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